다음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조카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저희 조카가 5세이고 외동입니다. 저희 애들 키울 때는 그냥 아이들은 잘하나 했는데 9월생인데 4세 때, 어린이집 5세 때는 유치원 다니고 있어요. 문제는 아이가 모든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답니다. 4세 어린이집에서도 계속 선생님께 얘기하셨다고 하고 지금 다니는 유치원에서는 모든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려 하고 본인이 특정한 자리에만 앉으려고 한대요. 문 옆에 의자 앉기, 선생님 컴퓨터 의자 등 본인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교실 밖으로 나가서 혼자 앉아있고 교실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해서 달래서 어르고 해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옆에 보조 선생님이 같이 앉아있으면 선생님한테 기대서 자꾸 누워있으려고 해요. 가끔 아무 이유 없는 때를 쓰면서 아기가 돼서 어린이집으로 가고 싶다고 운다고 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교실에서 지속적으로 돌아다니고 소리를 지른대요. 집에서 단호하게 했더니 행동이 조금 나아진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어떤 상황일까요? 이거는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4세, 5세인데 지금 어떤 모든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리고 지금 봐서는 이렇게 들어주시는 선생님, 보조 선생님 네. 특히 좀 여유 있게 그 보조 선생님이나 몇몇 자기의 의견이나 자기 것들을 받아주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어떤 지시도 안 따르는 네. 거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떼쓰고 울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기분 좋을 때는 교실에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사실 그 사회적인 약속, 규칙, 네네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거의 지키지 않는 거고 그거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지 않은 거거든요. 저는 사실 좀 여러 가지가 의심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조절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ADHD이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약간 자폐 스펙트럼이 네, 굉장히 네. 넓으니까요. 약간의 사회성과 관련돼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뭔가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단지 사회적인 규칙이나 사회성과 관련된 훈련이 안 된 건지, 이거는 알 수가 없어서 네네. 저는 사실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제대로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면 어떨까 네.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검사 받으실 때는 가능하면 종합병원, 대학병원에서 제대로 검사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임상심리 전문가가 있는 센터를 찾아가셔서 검사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사실 근데 임상 심리사가 있는 아주 큰 이제 병원, 동네 병원이긴 했지만 큰 곳, 유명한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대학병원을 굉장히 추천하고 싶은 게 임상심리사가요. 사실은 그 우리나라에 그 심리학과 관련돼서 법적 자격증이 아직도 없어서 그래서 그 청소년 상담사가 이제 법적 자격증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임상심리사라고 산업인력관리공단을 통해서 보는 시험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임상심리사들이 있는데 거기는 사실 그렇게 전문가는 아니고요. 한국임상심리학회에서 병원의 오랜 수련을 통해서 훈련되는 임상심리 전문가가 있어요. 그분들에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임상심리 전문가, 임상심리학회의 임상심리 전문가인가, 그리고 병원 수련에 대한 자격, 그거를 좀 확인을 하시면 얼마나 많은 기간을 병원에서 했는지 그걸 확인하시면 그분이 이제 가장 전문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검사를 좀 받아보시면 익숙해지니까요. 원인을 정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ADHD다 그러면은 약간의 약물 치료와 더불어서 행동 치료 같은 거 좀 해가지고 이 사회성과 규칙을 아주 우리는 그냥 보통 아이들은 요때쯤 돼서 어린이집 가거나 유치원 가면 대략 눈치껏 따라 해요. 기본적인 사회적 능력이 있어서 선생님이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가만히 앉아 있고 이런 정도를 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성과 관련된 별도의 조금 디테일한 훈련들을 받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회성이나 규칙을 지키는 거. 그래서 가만히 있어야 될 때는 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고, 움직여도 될 때와 가만히 있어야 될 때 이걸 구분하는 연습, 이런 걸 이제 해야 되는 거라서 그런 거를 연습하기에 좋은 게
별건 아니지만 뭐 심리치료센터나 이런 데서 뭐 활동, 특히 이런 사회성이 문제가 되는 건 사회적인 활동을 통해서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네. 어울려서 활동을 해야 돼서 그런 차원에서 사실 제일 좋은 건 태권도 같은 거예요. 규율이 있고. 네, 규율이 있고 뭐 이렇게 대기 자세가, 준비 자세가 있고 움직이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되는 거 안 되는 게 되게 명확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운동 같은 것들이 그 규칙과 사회성을 배우는 게 굉장히 좋은 운동이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태권도를 기본 많이 가르치잖아요.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시면 그래서 보내시면 뭐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좀 부탁을 해놔서 얘 이런 특성을 얘기하고 좀 그 잘 따라할 수 있게 너무 집중을 오래 하는 걸 힘들어하면 짧게 보내시고 좀 익숙해지고 훈련이 되면 조금씩 시간을 늘리시거나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 규칙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보드게임이나 아니면 아이들 노는 게임 같은 것도 규칙 배우는 거나 사회성 향상에도 좋아요. 네. 같이 어울려서 하는 네. 그런 뭐 주사기 돌려서 이렇게 하고 뭐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다 같이 어울려서 어울려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지켜야 되는 거고 그래서 보드게임 같은 것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아이가 규칙과 최소한의 사회성과 이걸 배워야 되는 상황이고 혼자 배우기가 힘드시면 뭐 상담센터나 이런 데 도움을 받으셔서 그걸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원인은 처음에 검사는 한 번은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이 친구가 지금 보면 자기 말을 들어주는 어른하고만 소통하고 나머지는 이제 다 무시하는 경향이 네, 있는 네, 것 네,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집에서도 그러는지가 여기 나와 있진 않아서 집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고 집에서 어떤 건지를 좀 알면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요. 보면 집에서 단호하게 했더니 행동이 조금 나아진다고 이렇게 써놨어요. 네. 집에서도 좀 비슷한 형태이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 엄마가 어쨌든 좀 단호하게 해놨더니 이제 유치원 가서는 조금 나아졌다 네,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면 그러면 엄마가 당부하는 게 좀 먹히긴 하는 거니까 이게 내가 조절이 안 돼서 이런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싫어서 차라리 싫어서면 고칠 수 있어요. 네네. 근데 내가 진짜 ADHD나 이렇게 해서 내가 진짜 조절이 안 돼서 이러고 있는 거라면 그거는 좀 집중 치료가 필요한 거고요. 네. 그냥 싫어서 그냥 만만해서 나는 그냥 이거 하는 게 좋아서 뭐 이런 상황이라면 사회적인 활동을 통해서 그 훈련이 가능할 수 있게 좀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네. ADHD의 가장 큰 특성과 자폐 스펙트럼의 가장 네. 큰 특징으로는 어떤 게 있는지. ADHD의 가장 큰 특징은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회성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얘기하고 막 이런 건 다 좋아요. 그래서 되게 밝아요. 네. 되게 밝고 뭐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오랫동안 주의를 유지하는 게 힘든 거죠. 네. 그러니까 산만한 거죠. 네. 요거 좀 하다가 저쪽 가서 또 이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또 막 돌아다니다가 자기 재밌는 것도 찾아가다가 이런 게 이제 한 자리에서 꾸준히 네.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할 수 없는 그런 건가요? 아니면 좋아하는 것들은 하죠. 왜냐하면 좋아하는 거는 그래도 집중이 좀 되니까요. 근데 그 집중이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래 가지를 못해서 뭐 지루한 것도 잘 못 참고 오래 가지를 못해요. 이게 내가 원치 않아도 자꾸 일어나게 되고 이게 내가 그냥 심심해서 그냥 놀아야지 막 이렇게 해서 막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집중력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계속 일어나고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ADHD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진짜 ADHD 많지 않나요? 심각한 네. ADHD는 네. 좀 그런 거예요. 이 친구들은 그냥 산만한 게 병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근데 자폐 스펙트럼에서의 뭐 좀 경도의 가벼운 자폐 스펙트럼의 아이들은 일단 문제는 이 친구들은 내가 좋아하는 거가 있으면 얘를 뭐 1시간을 2시간을 하루 종일도 해요. 네. 가만히 앉아서 내가 좋아하는 뭐 레고 블럭을 만든다거나 뭐 이러면 이거 계속해요. 집중의 문제는 아니고요. 사회성이 안 돼서 사람들하고 소통을 안 해요. 심각한 자폐 특징은 사람들과 소통을 안 하는데 눈을 안 마주치는 거예요. 눈 맞춤이 없어요. 네네. 눈을 안 마주치고 눈을 안 마주치고 이 사람들하고 소통을 안 하니까 얘기하는 것도 잘 안 들리고 네.
그냥 내 세계에서만 네. 노는 거죠. 사람들하고 소통을 안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면 선생님의 지시가 얘한테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냥 ADHD는 들리긴 들려요. 근데 이제 집중이 다른 데로 이미 쏠렸기 때문에 저거 뭐야 이러면서 간 거고 그런 거고 자폐 스펙트럼은 그 지시나 뭐 이거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나는 그냥 내 것만 계속 하고 있는. 그래서 사회성이 떨어지고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고 사람들한테 아예 얘기를 안 듣고 그리고 와닿지가 않고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리질 못해요. 그리고 아예 관심이 없어요. 사람에게. 네,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습도 잘 안 되고 이렇게 언뜻 보면 ADHD랑 비슷해 보여요. 왜냐하면 지시 안 따르고 계속 딴 거 하니까 얘도. 그런데 얘는 사람한테 관심이 없다. 그리고 사회성이 지극히 떨어져서 친구도 안 만들고 심지어 부모님하고도 이렇게 대화도 잘 안 되고 관심도 별로 없다. 모든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사회성이 지극히 떨어지면 그게 자폐 스펙트럼 중에 하나여서 어릴 때 이게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두 개가 좀 섞여 보여서 네, 그런데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그래도 집에서는 엄마 말도 잘 듣고 된다. 그러면 그거는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근데 집에서는 또 가만히 있고 막 이런 게 된다. 그러면 집에서의 문제는 없고 재미가 없는. 거기 가서 네. 그렇죠. 거기서 재미가 없고 싫은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그 생활을 좀 재밌게 할 거냐 유치원이나 유치원을 얘는 그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또 싫은 것도 참는 연습도 좀 하긴 해야 되잖아요. 네. 지시도 따르는 연습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좀 다른 문제죠. 먼저는 센터나 상담실, 대학병원 이런 네. 기관에 가서 검사를 좀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전문적인 소견이 있었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